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추가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뭐 조회를 하고, 웹페이지에 출력하고, 그거 삭제하는 기능까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먼저 열어주도록 할게요. 몽고디비 아틀라스라고 치면 되죠. 그래서 맨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주면, 네, 이렇게 몽고디비 이제 사이트가 나오고요. 아틀라스 사이트가. 이제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이건 이제 매번 했으니까 익숙하시겠죠? 음, 네, 이제 들어가셨네요. 브라우스 컬렉션스에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폼을 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HTML, 우리 서버에서 폼을 통해서 해주는 거 말고도 여기서 인서트 다큐멘트 하면은 데이터를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뭐, Node.js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이제 add field after title 한 다음에 이제 content Node.js는 뭐뭐뭐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글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스크롤이 여기를 가리게 돼요. 이럴 때는 이거 입력 상자 크기를 늘려주면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 밑에 갖다 주시면 마우스가 변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크게 하면 네, 이렇게 글씨가 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입력 상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인서트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폼으로 추가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와의 차이점은 이 V라는 항목이 없다는 건데요. 이 V라는 항목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 건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일단 프로젝트 폴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 건데, 여기서 디벨로퍼에서 Node.js.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할 거예요. 거기에 뭐 조회 기능이나 수정 기능 그런 걸 추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할 건데 다 복사하지 마시고 노드 모드스 제외하고 나머지만 복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네, 붙여 넣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붙여 넣어 줬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고 파일, 오픈 폴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폴더로 들어가서 네, 이걸 열어줄게요. 자, 항상 이제 이렇게 복사하고 하면은 노드 모드스 안 가져왔으니까 npm 인스톨을 다시 해서 노드 모드스를 깔아야겠죠. 그럼 패키지.js에 이제 여기 기록된 항목들을 토대로 패키지를 다시 깔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렸고, 그럼 이제 노드 모드스 폴더가 생겼고요. 이제 프로젝트 이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저번 주 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 새로운 폴더 여가 이름으로 6 클래스로 일단 여기 맞춰주고요. 네, 이 정도로 하면 일단은 네, 설정은 완료된 것 같고 npm start 하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localhost 3000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add post 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익스프레스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누르면 네, 이제 결과 화면이 잘 출력되는 거를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잘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항목이 잘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V 항목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설트 했던 거와는 다르게, 여기서 폼에서 추가를 해줄 때는 이런 V라는 항목이 생기죠.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버전 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그래서 버전을 관리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정확히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이 V라는 항목을 삭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이 항목을 삭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쪽 소중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X 버튼 눌러서 이거 한번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 삭제된 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삭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업데이트하면 네, 이렇게 삭제가 되고.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맨날 가서 이 V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거가 추가가 되었을 때, 네, 이렇게 추가가 되었을 때 그냥 V라는 항목이 아예 안 붙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델스의 article.js 이제 이 모델에 관련된 데이터 그 항목에 관련된 그런 설계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항목을 새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전 키를 false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V라는 항목이 더 이상 안 생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add post로 가서 항목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뭐뭐뭐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은 네, 이제 결과 화면에 보이니까 잘 생성된 것 같죠. 리프레시하면 자, 이제 V라는 항목이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V 항목이 이제 폼에 추가할 때마다 다시는 이제 생기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리스타팅, 새로 이거 시작할 때마다, 노드문의에서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 항목이 계속 뜨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워닝, 그러니까 그냥 오류는 아니고 경고 정도라는 뜻이에요. 자, 오류랑 경고의 차이는 오류는 에러고, 경고는 워닝이거든요. 오류, 에러는 이게 만약 오류가 있다.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왜냐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 워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가 뭔가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시킬 정도로 그 작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경고만 띄우는 게 이게 워닝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실행은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냥 딱 진짜 경고만 해주는 게 그게 워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떠도 실제로 우리 서버 이제 그 페이지는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항목이 계속 뜨니까 거슬려요. 그래서 이 워닝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문제 부분을 한번 없애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쿼리가 이제 펄스 또 뭐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설정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냐? app.js에 여기서 몽구스 set을 한 다음 이제 여기에 스트릭트 쿼리죠. 스트릭트 쿼리를 펄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 고침했는데도 네, 리스타팅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다시는. 자, 정확히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껐다 한번 다시 켜볼게요. npm start 하면 네, 이렇게 오류가 안 뜨고 이렇게 리스타팅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워닝이 뜨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고쳐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수정을 해봤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수정을 해봤는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냐면 이 모델의 이름 이 article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네, 모델의 이름. 네, 여기 항목이 이름이 article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이 블로그에 각각의 글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article은 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사, 글, 뭐 본문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그 article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가 해당하고 있는 그 글 자체가 좀 뭔가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글이고 형식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좀 약간의 완벽한 느낌에 가까운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걸 이제 나타난 게 아티클인데 우리가 생각이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그렇게 뭔가 완벽함을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글의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그냥 글의 형태이면 어떤 거든 일단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블로그 글과 실제 뭐 알티클이라고 부르는 거의 차이점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블로그의 각각의 글 항목을 알티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뭔가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이 뭔가 엄청 형식적인 거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름을 좀 명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article 대신에 이 블로그의 글에 맞는 새로운 단어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이제 post라는 단어를 쓰면 되거든요. 이때 post는 이제 우리가 아까 URL 다루는 방식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get post 방식 이거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언어로 별개를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블로그 글을 나타내는 그 포스트예요. 막 네이버 블로그 가보시면 뭐 글 포스트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포스트라고 명명을 짓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델 이름을 일단은 포스트라고 바꿀 거고요. 네, 일단 포스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post.js 여기 모델에서 이 article 스키마로 되어 있는데 얘를 post 스키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스키마에다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모델 이름 지정하는 건데 얘는 post라고 바꿔줍니다. 자, 그럼 모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럼 뭐 이제 모델을 이제 찾을 수 없다라고 뜨는데 블로그.js 이 부분에서 자, 라우트 블로그.js로 가보시면은 네, 바로 이 항목에서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자, 이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포스트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 article.js라는 파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우리 모델은 포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름도 article이나 post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article로 가져왔던 걸 post로 가져오도록 해주고 new article, new post로 바꿔줍니다. 지금 변수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 뉴 포스트에서 세이브했어요. 그럼 값을 반환하는데 그게 새로운 포스트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article이 아니라 post라고 이름을 작성해주고 여기도 post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럼 result.ejs에서 원래 article 키로 받았던 거를 이제 post 키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뷰스에 result.ejs로 가보시면 네, 이 키 값을 모두 post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작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보시면 이제 오류가 크게 뭐 안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고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다시 node.js 입력하고 그 다음 node.js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했을 때 네, 결과 화면이 잘 출력되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봐보시면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article 항목 대신에 post라는 항목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정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rticle 이제 이 항목은 지워줘도 됩니다. 이제 옛날 거니까 옛날 이름이니까 이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post로 바꿔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 뷰스 이름이나 필요 없는 것들 좀 삭제하고 이름도 좀 변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거 먼저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익스프레스랑 노즈S, EJS를 실행시키는 이 부분. 자,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정적으로 코드상에서 정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블로그 글을 추가하지는 않을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글을 가져와서 동적으로 HTML에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생성하는 이런 파일들은 다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쓰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삭제를 했고요. 블로그.js 돌아오면 이제 이 부분은 다 쓸모가 없겠죠? 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이름도 좀 바꿔주고 싶은데, 특히 여기 포스트를 추가하는 폼의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포스트 EJS로 하는 것보단 포스트-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폼 형태구나 라는 뜻으로 이 페이지를 가리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라우트에 블로그.js로 가보시면 이제 post.ejs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post.form EJS를 렌더링하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result.ejs에서 또 이제 여기 이름이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용도 자체가 결국 포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이름을 포스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로 바꿔줬고요. 자, 그럼 블로그.js에서도 이 result 대신에 post.ejs를 출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URL 부분도 살짝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포스트 폼을 통해서 이제 그 포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add post, 그러니까 포스트를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URL이다 라고 해서 add post라고 명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URL이 좀 바뀌었으니까 여기 include tab.ejs에서 여기가 add
포스트로 바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삭제해 주는 게 낫겠죠? 아까 삭제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정은 다 완료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혹시 문제가 있나? 어, 네, 여기. 포스트 폼 부분에서 이제 이 입력이 제출됐을 때 어디를 제출할 건지인데, 우리가 블로그.js로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 add post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폼 부분에 이 부분을 add post로 바꿔준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낼지 방식을 지정할 때 이때 get post죠. 자, 우리가 만든 블로그 글의 포스트랑 이 메소드의 포스트랑 용어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좀 대문자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가보면 네, 네,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군요. 어느 정도 수정은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수정하는 것까지 이제 과정이 조금 길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추가된 항목을 여기서 조회를 해줘야겠죠. 네, 이거는 블로그.js에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홈페이지에 그 추가된 글을 표시하게 할 건데요. 자,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텍스트만 뜨죠.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u에 li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좀 글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단 링크도 추가를 할 거고, 이건 잠깐 임시로 샵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바디 파서 라는 이름을 하면 네, 이렇게 바디 파서로 이렇게 링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또 여기서 이거를 더 추가해서 만약에 글이 여러 개다 하면은 뭐 노드.js, 그리고 여기는 뭐 익스프레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글들을 이제 조회해서 여기 목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데이터에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자, 이거를 좀 편의를 위해서 몇 개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두 개만 더. 한번 일단 여기서 한번 이제 폼을 이용해서 한번 추가도 해보고, 추가 한번 해볼게요. 는 입니다. 제출. 자, 네, 그러면 추가가 됐고요. 그럼 여기 리프레시 했을 때 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겠. 아이고, 이거 똑같은 내용을 해버렸네요.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주고요. 네, 아까처럼 폼으로 추가할 수도 있겠고, 여기 인서트 다큐멘트에서 여기서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타이틀 익스프레스 하고, 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콘텐트 익스프레스는 뭐뭐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서트.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고, 딱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번엔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콘텐트 자바스크립트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크기 키우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인서트를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되었고요. 네, 이거를 한번 조회를 해볼 건데, 자,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럼 홈 URL에서 좀 다루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조회한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 이 몽고DB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조회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find 함수를 하면은 실제로 이 find 함수가 반환한 값이 데이터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이 데이터들이 반환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네,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여기 이 항목들을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콘솔 로그 해서 출력을 시킬 건데, 자, 근데 어떤 걸 출력해야 되냐? find 하면 반환이 된다 했죠? 그 반환 값이 어디 담기냐? 여기에 매개 변수로 담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 결과가 이렇게 매개 변수 담기게 되니까, 이거 리절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여기서, 네, 홈페이지로 가보면, 네, 이미 됐네요, 출력이. 네, 이거 키워보면, 네, 이렇게 이제 이 리절트에 담긴 값이 딱 출력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배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배열 안에 객체 형태로 각각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객체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네, 각각의 데이터를 가리켜서 이런 항목들을 다 이 키로 구분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항상 이제 조회할 때 이런 식으로 담기게 돼요. 자, 그럼 뭐 내가 이제 첫 번째 항목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고 여기 홈페이지로 좀 가보면 네, 이제 첫 번째 항목가 딱 출력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들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스로 이제 키 네임을 좀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리절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절트라고 이제 매개변수 이름을 짓는 것보단 이름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코드를 읽을 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를 보내줬으니까 home.ejs에서 이걸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줄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있는 항목을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값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게 등호를 붙여줘야 되고요. 자, 포스트스로 이제 오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목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통째로 출력이 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제목만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출력하게 하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거, 이건 두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제 살짝 변동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다 추가했던 이 타이틀 항목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 약간 이 형식이 구조가 완전히 거의 반복되죠. 근데 그나마 달라지는 게 여기 인덱스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뭘 쓰면 좋냐? 뭐 진단하다시피 반복문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for 그 전에 이 EJS 문법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또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바스크립트 이제 문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EJS 문법을 잠깐 다시 언급하면 자, 마이너스는 include 그러니까 다른 외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등호가 붙으면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예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여기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출력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EJS 문법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변수 하는 거는 이제 let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요. 이제 i를 통해서 할 거고, 이제 이 i가 포스트의 길이만큼 출력되도록 한 다음, 여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지금 중괄호가 있는데, 이제 여는 중괄호가 있으면 닫는 중괄호도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복문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항목은 필요가 없겠죠. 이 항목만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0 부분을 이제 i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지금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꿨으니까 아까 전랑 똑같이 그대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HTML을 작성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반복문 또 이런 것들은 HTML만에서는 없는 거예요. 원래 HTML은 없는 건데 EJS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런 거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for를 통해서 추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 배열 안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포스트라는 변수에 담겠다. 그리고 이거 들어있는 요소 수만큼 반복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면 만약에 네, 배열이 이렇게 오고 여기서 각각 이 항목들부터 이제 포스트에 계속 담기게 됩니다. 그럼 이 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그 데이터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포스트로 바꿔주면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조회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약간 좀 더 아쉬운 기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 여기를 클릭했을 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실제로 이제 노드.js의 데이터가 다 여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HTML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마다의 각자의 URL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하나당 그 데이터만의 URL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 그 URL들 모두 가지각색으로 달라야겠죠. 자, 결국 이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id라는 항목이에요. 자, 이 id라는 항목은 몽고DB가 자동적으로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틀과 콘텐츠만 그 생성을 했었는데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추가되면 이 id도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id의 값은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모두 아이디가 다 달라요. 이 아이디가 결국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지문은 이제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줄 수가 있죠. 자,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이도 이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거고,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데이터마다 이 아이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그 데이터들만의 URL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지스 무브를 또 추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 포스트에 언더바 ID 이 값을 넣으면은 각각의 링크 넘어가는 링크가 이 아이디가 붙는 링크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이거 새로 고침해보고 F12 눌러서 여기 요소를 한번 알아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크게 좀 키울게요. 네, 그러면은 이 A 링크가 여기에 각각의 아이디 값이 붙어서 이제 URL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뜨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 URL 맞게 설정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URL을 설정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이디만 띵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스트를 붙여놓으면 포스트 페이지로 들어갈 건데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포스트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URL적으로. 자, 그럼 실제로 이게 URL을 봤을 때 좀 더 아까 전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URL을 바꿔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URL을 라우팅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 다른 부분 바로 아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포스트하고 뭔가 이제 아이디가 뒤에 붙죠. 그래서 뭐 여기 복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함수가 출력이 되도록. 자, 근데 이제 이 항목이 항상 이거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그 URL마다 각각 다 다르게 여기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값을 찾아낸다면 이걸 통해서 이 아이디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땡땡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들어오는 항목이 이제 id라는 변수에 반영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냥 id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request params i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id 값을 조회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기로 들어왔을 때 잠깐만요. 이거 제가 포스트3로 해놨네요. 포스트로 하고
네, 새로 고침하면 네, 이제 이 아이디 항목을 잘 찾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디 값 찾아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포스트에 find 함수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언더바 id에 request params id 이거를 넣어주면 실제로 이 아이디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겠죠. 그럼 그 하나의 데이터를 반응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 여기 삭제해주고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점된 점캐치 이거 형식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항목을 찾아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반환한 항목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아이디에 맞는 아이디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찾아줬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 아이디를 찾았고 여기서 타이틀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이제 좀 타이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네, 새로 고침을 하면 자, undefined라고 뜨죠.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일단 지워놓고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타이틀로 지금 했는데 지금 undefined라고 뜨죠. 왜 이 타이틀을 못 찾냐? 자, 이 항목에서의 타이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result는 배열의 통째로 한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타이틀을 줘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이게 당연히 undefined로 뜰 거예요. 왜냐면 찾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려면 여기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딱 타이틀을 잘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배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쓸데없는 코드가 살짝 늘어난 느낌도 들고 이거 자체가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데이터를 하나만 찾아올 건데 아이디는 다 각각 하나니까 하나만 찾아오는데 이렇게 배열에 둘러싸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 값만 통째로 보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find가 아니라 find1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ind1이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딱 하나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절트로 다시 출력을 해보면 네, 그러면 네, 이제 배열이 쌓인 게 아니라 딱 그 값 하나만 딱 가져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올 땐 find one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find일 때는 이거에 해당되는 여러 값들을 다 조회해서 그 값들을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배열에 한번 묶여서 와요. 그게 한 개의 데이터일지라도. 자, 근데 find one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많다. 근데 find one을 했다.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find one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조트를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페이지에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뭔 페이지 이용하면 좋겠냐? 이건 재활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post.ejs를 봐보시면, 각각의 포스트의 타이틀과 콘텐츠를 출력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렌더 하고, 여기에 post EJS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여기 항목에다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포스트 킥값으로 한 다음 여기다가 리절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역시 이름도 이것도 포스트로 바꿔줄게요. 그게 좀 더 직관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post.ejs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타이틀과 콘텐츠를 딱딱 출력해주게 됩니다. 페이지 형태로. 자, 그러면 node.js로 가보면 네, node.js는 뭐뭐입니다 라고 딱 되고요. 네, 잘 페이지가 보이고 그 다음 익스프레스도 똑같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이지를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달라질 때마다 여기 아이디 부분이 살짝살짝 다 달라지죠. 이 아이디에 맞는 페이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줬고, 자, 그리고 블로그.js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가 add 포스트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스트 추가가 실제로 완료되었을 때 어떤 이제 로직을 실행하냐? 네, 이제 그 렌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 로직을 실행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애드 포스트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 없애고,
바디 파서. 자,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잠깐 봅시다. 바디 파서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눌렀어요. 자, 그럼 결과 화면에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 URL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add post라는 URL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이랑 똑같이 디테일 페이지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디테일 페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add post로 URL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게 매칭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add post라는 URL 자체에서 이 포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렌더를 쓰는 것보다는 URL을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새롭게 포스트가 생성됐고 그 포스트에 맞는, 네, 이 링크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석 잠깐 지우고 이 링크로 한번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렌더 대신에 리다이렉트라는 새로운 함수를 씁니다. 자, 이건 뭐냐? 렌더는 페이지 자체를 그냥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URL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완료가 되었을 때 여기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게 끝나면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홈페이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디테일 페이지로 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트라고 하고 여기에 더하기 네, 보시면 여기서 더하기 하고 네, 여기 새롭게 포스트 가져온 게 여기 이 포스트에 담겨 있죠. 그래서 포스트에 아이디를 담도록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 이제 이거 한국어인 상태에서 이제 ESG, 아마 ESC 밑에 있을 것 같은데 ESC 밑에 가장 1번이라고 이제 번호 입력하는 것 맨 왼쪽에 이제 물결표랑 원화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였을 때는, 지금 한국어일 때는 이 버튼을 입력하면 이제 이 원화가 출력이 되고 Shift를 누르면 이제 물결이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 원화 만약에 이게 한국어일 때고 이게 영어인 상태, 지금 영어죠. 영어의 상태는 원화가 이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기호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일 때는, 한국어일 때는 원화, 영어일 때는 이런 기호가 출력이 돼요. 이 기호를 활용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 해주는 거 똑같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살짝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로 하려면 여기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좀 추가해 줄 수가 있고, 자, 거기에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살짝 이상하게 했는데, 포스트의 아이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얘랑 위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문자 안에 변수 이렇게 넣는 느낌으로 해서 좀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게 실제로 다시 add post를 해서 또 추가를 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몽고DB는 뭐뭐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URL이 이동하는 거 보고 계시죠, 지금? URL이 이동하고 있죠. 자, 그래서 add post에 있는 URL이 있는 게 아니라 포스트에 이거, 즉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거 일단 지우고 이렇게 렌더 해가지고 그 URL 내에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URL로 넘어가게 해주는 이런 리다이렉트 기능도 자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처럼 add post인데 이런 디테일 페이지 표현하는 부분을 이런 식의 URL을 바꿔주면은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좋겠죠. 로직도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디테일 페이지까지 하는 부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디테일 페이지죠. 이제 여기에서 밑에다가 삭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히태그 밑에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삭제라는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버튼을 이제 눌렀으면은 그 삭제하는 그 URL로 보내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거 삭제할 건지
그 데이터를 담아서 같이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제 버튼 누르면 결국 데이터의 전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튼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폼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고, 여기 버튼을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폼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여기 타입은 서브밋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서브밋. 자, 그 다음에 삭제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URL을 이동을 할 거냐 여기를 작성을 해주는데, 이때 delete post라는 URL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 URL이 URL 라우팅 여기 블로그.js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건데, 이건 이따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내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인데,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해줘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 URL로 넘어가도록 해주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삭제를 하면은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그대로 이 URL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데이터를 추가해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삭제 버튼이 이제 잘 출력이 되는지를 봐보면, 네, 이렇게 삭제 버튼이 잘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ost.ejs에서 이 인풋에다가 인풋을 이제 여기 추가하면 입력 상태도 같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 입력된 값으로, 기본적인 입력된 값으로 value에 이제 여기서도 EJS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값 출력할 거니까 등호 붙이고, 그 다음 포스트에 네, ID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D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네임을 속성을 붙여서 post id라고 하면은 이 delete post URL에서 실제로 이 포스트를 이 이름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 포스트 아이디를.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 상자가 되어 있으면 대놓고 이 아이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특히나 또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또 잘못된 게 삭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사용자한테 이런 부분까지 케어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입력 상자를 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가 아니라 히든으로 바꾸면 이게 실제로 숨겨지게 되고요. 그럼 이 항목이 딱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HTML적으로 보면은 여기 폼에 인풋에 히든 속성으로 그대로 여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로그.js에서 아직 URL이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터 포스트 그 다음에 delete 포스트 이걸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함수 추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내줬던 거, 이렇게 보내준 값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리퀘스트의 body 그리고 그 이름, 네임 속성했던 이름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와 줄 수 있겠죠. 이거 콘솔 로그로 한 다음 이거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보내준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리퀘스트 바디, 이거는 바디 파서를 설치를 해야지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장하고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은 아직은 아무런 로직이 없어 작동은 안 되는데, 보시면 여기 네, 이렇게 아이디가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디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결국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찾아준 다음에 그걸 삭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에 delete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find one 했던 것처럼 find라고 하면은 많은 데이터가 이제 찾아지고 find one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만 찾아진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delete many 하면은 many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거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데요. delete many이기 때문에 find one이랑 같죠. 근데 그냥 find 함수랑 같죠. 근데 이제 find one처럼
이렇게 delete one이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딱 하나만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id 값은 데이터마다 각자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찾아주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delete one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 이것도 복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여기는 매개는 삭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형식 그대로 이용하는데 이제 딜리트가 완료되었을 때, 삭제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로직을 실행할 거냐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 삭제를 한 다음에는 홈페이지 URL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때는 뭘 이용하냐면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다이렉트를 해서 네, 홈페이지 링크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몽고DB라는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삭제 버튼 눌렀습니다.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면서 아까 몽고DB라는 항목이 있었는지 사라졌죠?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렇게 그 항목이 잘 삭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잘 삭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삭제 기능까지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함수 이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까지 좀 더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find one, delete one 했었죠. 자, 근데 이런 아이디를 통해서 찾고 삭제하고 그러한 작업들은 아이디를 통해서 조회하는 그런 기능들은 꽤나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한 함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find by i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굳이 이렇게 객체를 안에다 넣어줄 필요 없이 그냥 id에 해당하는 값만 입력해 주면은 실제로 그 id에 맞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니까 find one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나만 찾아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delete one 이것도 find by id and delete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find by id처럼 여기 객체를 넣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다 가보면 지금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디테일 페이지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바디 파스도 한번 삭제를 해보면 네, 이렇게 삭제가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고 삭제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봤고요. 자, 이제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게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닌데요. 왜냐면 만들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하고 지금 남은 게 수정하는 기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하는 기능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너무 좀 허접하다 해야 되나? 너무 뭔가 엉성하고 뭐가 없죠? 그래서 얘 디자인을 좀 바꿔볼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의 UI 그리고 여기 디자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이번 방학 백엔드 스터디 2023년 1학기 백엔드 스터디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방학 스터디만.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강의가 그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마지막 강의하기 직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네, 강의 들어주셔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